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위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위는 사실은 수위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위치에 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는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메타 쪽,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쪽에서 개발하고 있던 블록체인 그 팀이 나와서 이제 수위라고 하는 거를 창업을 한 건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성능에 비해서는 물론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그 성능 수준, 기술 수준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고 있다 시장에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수위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글로벌 세무회계 인프라에 편입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오히려 거꾸로 글로벌 세무회계 인프라가 수위의 사이드 체인으로 결합됐다는 거죠. 탑재됐다는 거죠. 그런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뭔지 압니까?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로 꼽히는 게 특히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기업 쪽에서 암호화폐의 아킬레스건이다. 이것 때문에 참 암호화폐에 투자하기가 좀 꺼름직하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이 1순위가 뭐냐면 그거는 세무, 그 다음에 회계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도 일부는 그럴 수 있는데 특히 기관이나 기업은 어떤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그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세무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대단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발달한 게 뭡니까? 그 자산운용사들이 어때요? 이 돈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세무 문제나 회계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를 꺼려 하니까 만든 게 뭐예요? 현물 ETF 만든 거예요. ETF로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나 기관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세무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아주 깔끔하거든요. 유지 비용도 안 들고. 그래서 사실은 2024년 1월부터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요즘은 이제 XRP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 ETF 시장이 커진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특히 기관이나 기업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의 세무적, 회계적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커 나가고 있지만 원래 본령, 즉 현물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언제까지 ETF에만 매달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세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기업이나 기관이 암호화폐에 투자했을 때 이 처리를 어떻게 편리하게 그것도 블록체인 상에서 자동으로 되게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우리 수위가 거기에 대한 어떤 아주 선도적인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글로벌 세계 회계 인프라로 아주 유명하죠. 젠레저. 대략 1,6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인데요. 플랫폼인데 이 젠레저의 플랫폼을 솔루션을 수위에 링크시켰습니다. 네. 뭐 이게 뭐가 힘든 거야?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예, 의미가 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젠레저라고 하는 이거는 오프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그냥 오프체인. 즉 블록체인은 아니면서 온라인 솔루션이에요. 젠레저는. 그런데 수위라고 하는 블록체인에 오프체인인 젠레저라고 하는 솔루션을 링크시키는 이 기술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 안 돼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XRP가 요 기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링크가 이 기술이 좀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텔라 정도가 좀 있죠. 좀 딸리긴 하지만. 근데 수위가 이렇게 글로벌 세무회계 인프라를 자신의 체인으로 편입시킴을 통해서 기관이나 개인뿐만이 아니고, 기관이나 기업들이 예를 들면은 암호화폐, 수위를 포함한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세무 회계 처리를 다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위 블록체인에서 여러 가지 수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자산들을 이동하고 매매하고 보관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자동으로 하나의 세무 리포트로, 회계 리포트로, 즉 세무 회계 행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세무 리포트, 회계 리포트로 다 출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런 내용이 있음과 동시에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들이 수위를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그 문턱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수위 블록체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죠. 즉 뭐냐? 오프체인, 블록체인이 아닌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를, 솔루션을 블록체인인 것처럼 쓸 수 있는 그 링크 기술, 그렇죠?
인터링크 기술이 수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수위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걸 자산운용사에서 알아와서 지금 2배 ETF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암호화폐 ETF와 다르다. 수위는 파운더라고 하는 2, 3% 수익을 내주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익 그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의 ETF에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요 이득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ETF와 다르죠. 수익성이 없는 암호화폐와 수익은 다릅니다. 마치 이더리움처럼 ETF 투자하면 2, 3%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ETF에 비해서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